정부가 엠바고 걸어서 통제하거나 진짜로 비밀리에 움직이는 걸 수도 있죠. 뭔 동네가 다 특공대야. J07 최연소 교관 출신이야? 우리 동네에서 폭탄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누구냐고. 지금 기훈 씨 중심으로 뭔가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면 엿대면수가 있으니까. 확신. 저쪽도 치밀하게 했겠죠. 그럼 우리도 그쪽보다 더 치밀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UDT 우리 동네 특공대 4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4화는 돋보기 미디어의 김인서 PD가 큰 역할을 해주면서 이야기가 더욱 흥미진진해졌는데요. 조동인 배우가 연기하는 김인서 PD는 정의롭고 기자 정신에 투철한 열혈 PD인 것 같습니다. 최강, 병남, 용희, 정환, 4인방은 기윤씨 연쇄 폭발 사건에 대한 제보를 위해 인터넷 언론인 돋보기 미디어를 찾아갑니다. 그곳의 김인서 PD와 힘을 합쳐 그들이 알아낸 사실을 대중적으로 퍼뜨리죠.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위성 노트북에 자료를 복구합니다. 포렌식 장비가 없어 외부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용희의 말에 정환은 아무렇지 않게 엄마 카드를 사용하여 2천만 원짜리 포렌식 장비를 구매해 줍니다. 테러 세력이 위성 노트북을 통해 그들을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남은 자체적으로 전파 차단 텐트까지 제작하여 방어를 하죠. 용희는 결국 위성 노트북 포렌식에 성공합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김인서 PD는 기윤 사거리 차량 폭발 사건 영상과 의문의 지도를 돋보기 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상세한 후속 보도가 있을 것도 예고하죠. 그 일로 인해 사건을 대충 무마하고자 했던 국방부는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국방부 장관 김석주는 몹시 격분해서 당장 김 PD를 잡아들여서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김인서 PD는 얼굴에 검은 천까지 뒤집어 쓴 채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한편 사태는 더욱 심각해져서 SNS에 기윤 씨의 폭탄 테러 예고까지 뜹니다. 누군가가 폭탄을 제조하는 장면을 올리며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의지를 밝히죠. 그리고 범인으로 의심되는 누군가가 버스 정류장에 수상한 가방을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그 가방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 맘모스마트의 사장, 남현의 딸인 민서입니다. 가방 안엔 시한폭탄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들어있고 민서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다행히 폭탄은 가짜로 밝혀졌지만 이로 인해 남현은 기윤 씨의 폭발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화의 마지막 부분이 커다란 흥미를 자극하며 끝났는데요. 그동안 이 사건과 무슨 접점이 있을까 싶었던 제임스 설리번이 본격 등판합니다. 제임스 설리번은 놀이공원에 놀러갔던 최강의 가족을 지켜보다 딸인 도연에게 몰래 접촉합니다. 혼자 있던 도연에게 아이스크림을 쥐어주고 사라지죠. 최강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놀이공원을 살피던 도중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제임스 설리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흐르죠. 제임스 설리번은 또한 국방부 장관 김석준에게 전화를 합니다. 대화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랜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 같습니다. 무슨 관계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요. 그리고 창리동에 잔뜩 설치된 CCTV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던 인물이 제임스 설리번이었다는 것도 드러나죠. 사건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제임스 설리번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베일에 쌓인 과거를 가진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는데 그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계 IT 천재라는 타이틀 때문에 한국에서 인기가 많으며 조이너스 컴퍼니라는 커뮤니티 벤처 회사를 설립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기윤 씨가 제임스 설리번 덕분에 IT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 제임스 설리번의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 그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국회의원 아들이 무죄로 풀려났다는 것 등등이 제임스 설리번의 행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제임스 설리번이 기윤 씨의 폭발 사건을 일으킨 배후일지 아니면 모종의 다른 이유로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석준의 전화통화를 통해 변형 C4 폭탄 밀매와 관련된 더 높은 위치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국방부 장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라니 어마어마한 인물이 김석준의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최강에게 비화폰을 전해온 의문의 인물이 있는데요. 저는 아마도 그 사람이 국방부 차관 이근철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동네 특공대의 조력자가 되어주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정부가 엠바고 걸어서 통제하거나 진짜로 비밀리에 움직이는 걸 수도 있죠. 5화는 갑자기 사라진 돋보기 미디어의 김인서 PD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군인들에게 끌려갔으니 동네에선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은 보도가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엠바고를 걸었거나 김인서 PD가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죠. 아직까진 국방부에 잡혀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김인서 PD는 어딘가에 갇혀있다가 수상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끌고 가는 사람들은 정식 군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예비역쯤으로 생각되는데요. 총으로 무장하고 모자에 점퍼까지 차려입었는데 점퍼 안쪽 상의가 군복으로 보이거든요. 제 생각엔 이들이 기윤시의 폭발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테러 세력이고 그들 중에 최강과 같이 일했던 JDD 부대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섭이 무사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우리 동네에서 폭탄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누구냐고. 그리고 남현까지 포함된 동네 특공대 5인방은 돋보기 미디어 사무실에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김인섭 PD를 기다리며 대책회의를 하는 듯 하죠. 그러던 중 남현이 수상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종이들 중 하나에서 커다란 군화 발자국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어쩌면 김인섭 PD가 군에 잡혀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07 최연소 교관 출신이야?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석준이 남현의 서류를 살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폭탄 테러 예고가 있었을 때 남현이 직접 폭탄 해체 작업에 나섰던 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남현이 707 최연소 교관이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어쩐지 카리스마가 남다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현은 돋보기 미디어로 추정되는 장소에 숨어든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아마도 싸움을 벌인 남자는 테러 세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서 뭔가를 훔쳐가려 했던 거겠죠. 싸움은 당연히 남현이 이기겠죠. 지금 기윤시 중심으로 뭔가가 벌어지고 있어요. 드디어 특공대 5시 모두 뭉쳤습니다. 기윤시에 벌어지고 있는 수상한 일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죠. 아지트는 역시 철물점입니다. 저쪽도 치밀하게 했겠죠. 그럼 우리도 그쪽보다 더 치밀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최강이 검은 옷에 검은 복면을 한 채 어딘가로 숨어든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김인섭 PD를 구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추측으론 인섭이 갇혀있는 곳이 노브스 물류센터 같습니다. 테러 세력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깊은 밤, 남현이 정체모를 누군가의 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군에서 보낸 사람일지 테러 세력 중 하나일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남현이 잘 처리할 것 같은데 추후 얼굴을 확인한 결과 군에 있을 때의 부하로 판명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은 검은 전투복에 복면을 한 최강이 어딘가로 총을 겨누면서 끝이 나죠. 와, 예고편만 보아도 정말 긴장 폭발인데요. 5화는 외부 세력이 동네 특공대원들을 노리면서 사건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상대해야 할 적들도 한 곳이 아니죠. 김석준을 위시한 국방부 세력과 테러 세력, 그리고 어느 편인지 아직 판단이 되지 않는 제임스 설리번까지. 과연 최강이 인섭을 잘 구해냈을지, 남현이 습격자를 잘 처리했을지 몹시 궁금합니다. 5화는 정말이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UDT 우리 동네 특공대는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 ENA, 지니TV, 쿠팡플레이에서 동시에 공개됩니다. 본방사수 함께해요. 이상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파란무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